예의가 없네. 기본 예의가 없는 녀석이구나. 소개팅에서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싶다면 필수 시청하셔야 됩니다. 소개팅에서 꼭 지켜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자유자재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움드립니다. 8년째 말로 직업을 삼아서 인생을 역전한 찐 역전서의 김서진입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만남보다는 소개팅으로 만남 횟수가 더 많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여자대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소개팅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준 커플만 해도 여러 커플, 소개팅 주선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소개팅에서 잘 되는 사람 특징과 안 되는 사람 특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개팅 100점 100승 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법을 말하기 전에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소개팅에서 말 잘하는 법이요? 중요합니다. 질문 잘하는 법, 리액션 잘하는 법, 애프터 신청하는 법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예의와 단정함입니다. 소개팅은 나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온 자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내 모습이 상대에게 예의 있게 보이는가? 머리 부스스하게 하고 옷 대충 입고 슬리퍼 끌고 나오면서 전 대화로 승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머리 정돈 잘 돼 있는지, 옷은 상황에 맞게 잘 입었는지, 냄새, 청결 괜찮은지, 그리고 약속 시간은 지켰는지, 억지로 꾸미라는 말이 아니라 예의 있게 준비하고 오라는 말씀인데요. 소개팅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이렇게 잘 갖춰서 예의 있게 온다면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은 나를 만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오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구나. 이것은 매력 이전의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이 갖춰졌을 때 오늘 알려드릴 소개팅 화법이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개팅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투머치 토크 혼자만 막 계속 얘기하면 상대방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상대가 집에 가는 길에 이 사람 좀 괜찮은데?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소개팅에서 100전 100승하는 사람들의 첫 만남에서 호감도를 올리는 화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경험 반, 지인 경험 반 비추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세요. 첫인상이 끝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인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논문 결과도 있는 것처럼 처음 건네는 말이 부정적인 워딩이면 절대 안 됩니다. 더운 여름에 혹은 추운 겨울에 소개팅을 할 때가 있죠. 비가 많이 오는 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우 너무 찝찝하다. 너무 덥네요. 너무 춥네요. 이런 날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길이 너무 막혀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이런 말 습관이 배어 있다면 나중에 서로 만나면서도 이런 말을 계속 하겠죠. 반면에 그래도 안이 되게 시원하네요. 여기에서 뵙길 잘했네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그 사람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베스트 칭찬을 해라. 칭찬하는 거 중요하죠. 소개팅에서 칭찬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외모 칭찬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직접적인 외모 칭찬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예쁘시네요. 실물이 훨씬 낫네요. 이 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칭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칭찬은 상대가 선택한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기 분위기랑 의상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혹은 상대방이 식당을 직접 골랐다면 여기 식당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장소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은 외모 칭찬보다 상대에게 덜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분 좋은 칭찬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안심이 듭니다. 세 번째, 웃기지 마세요. 웃기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소개팅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가 재밌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드립을 치거나 자기 비하를 하거나 저 팔이 길어서 박진영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거나 분위기를 웃기게 하려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개팅에서 필요한 건 코미디언 같은 웃김이 아니라 부담감을 점점 낮추는 편안함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칭찬을 해줬다. 칭찬을 받는 게 어색한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재밌게 하려는 마음으로 무리수를 줍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나으시대요 라고 말을 들었을 때 화장빨.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색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어색함을 함께 다루는 겁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기소개는 짧게. 소개팅에서 자기소개를 길게 하는 순간 분위기가 살짝 무거워집니다. 저는 8년째 말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나운서반 쇼호스트 그리고 청라송도에서 어쩌고 이건 나쁘지 않지만 너무 길면 소개팅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낭독회가 됩니다. 좋은 자기소개는 짧아야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형. 제가 원래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일도 꽤 잘하고요. 주변에서 인기도 좀 있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매력은 줄어들고 그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것은 매력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짧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가 궁금해할 수 있도록 짧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상대가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요? 저도 말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좋은 자기소개는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물꼬를 틀 수 있게 하는 자기소개를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말고 관심을 던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개팅에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면접관형이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직업은요? 연봉은요? 가족관계는요? 결혼 생각은요? 상대는 소개팅이 아니라 입사 지원자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문제는 질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질문이 취조처럼 느껴지는 것인데요. 좋은 질문은 정보를 캐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편안하게 더 하고 싶게 만드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직업, 나이, 조건을 묻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물어보고 취향을 묻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하게 진지하신 분들. 저는 결혼을 전제로 나오긴 했고 아이는 몇 명 정도. 물론 진지하면 좋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상대는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직업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일은 좀 어떠세요? 잘 맞으세요? 연봉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요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시는 거 있으세요?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 생각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화법. 리액션은 성의 있게, 대답도 성의 있게 해주세요. 소개팅에서 매력 없는 대답은 너무 짧습니다.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운동이요. 끝! 이렇게 리액션도 별로면 상대는 혼자 말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러면 대화가 뚝 끊깁니다. 좋은 대답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말에 운동을 좀 해요. 원래는 체력이 정말 너무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 운동하고 나니까 머리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주말에 운동하세요? 바로 나의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도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화법. 과거 연애 이야기는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소개팅에서 은근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과거 연애입니다. 마지막 연애 혹시 언제였어요? 왜 헤어지셨나요? 어떤 스타일 만나보셨어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과거 연애를 깊게 파고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거는 마치 첫 페이지부터 결말을 문을 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 여자친구는 이런 걸 싫어했는데 전 남자친구가 좀 별로였어요. 첫 만남에 전 애인이 등장하면 테이블이 순식간에 3, 4인석이 됩니다.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전 연애에서 배운 거는 결국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오래 간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조건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 분,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거를 질척하게 풀지 않으면서도 내 연애관은 잘 전달이 되죠. 핵심은 전 애인을 설명하지 말고 내가 배운 기준을 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보너스. 애프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담 없이 구체적으로 제안하시면 됩니다. 소개팅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애프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문제는 이 말이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상대가 받아들이기에도 헷갈리고 거절하기에도 애매하죠. 그래서 좋은 애프터 제안은 구체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대화가 편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음식점 가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또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취향에 잘 맞는 부분이 있네요. 다음에 가볍게 저녁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가 말했던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까 전시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괜찮은 전시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또 봐요보다 훨씬 강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 내 말을 기억해줬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개팅에서 또 만나고 싶게 만드는 대화법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소개팅에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앞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내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화법은 나를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개팅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나요? 첫 인사, 대화 이어가기, 애프터 신청 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상황별 대화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찐 역전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